당신의 목욕 방식이 피부와 건강, 심지어 장수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숙녀 여러분, 목욕 루틴을 다 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70세 이후에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 노화가 빨라지는 것부터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것까지 70세 이상 여성 대부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70세 이후의 목욕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 8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노후에도 건강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노년 교훈을 계속 전파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초이라고 댓글을 달아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샤워실에 들어가시거나 욕조에 들어가시나요? 청결은 경건함 옆에 있다는 격언을 항상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매일, 어쩌면 하루에 2번이라도 하는 의식인가요? 아니면 위생과 편리함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격일로 생활하는 사람이신가요? 일상생활이 무엇이든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일 스크럽을 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피부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항상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을 자세히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십 년의 삶을 여행하면서 우리의 피부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하지만 항상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가늘어지고 젊음의 통통한 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체의 천연 오일 생성이 조금씩 느려지면서 건조해지고 훨씬 더 약해집니다. 마치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섬세한 갑오와 같습니다. 피지라고 불리는 천연 오일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수분을 가두어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고 유연하게 유지합니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서 그 보호막이 약해지고 피부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집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누와 뜨거운 물로 거품을 낼 때마다 단순히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보호막을 조금 벗겨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의 피부가 생기 넘치고 이슬을 머금은 장미 같고 꽃잎은 촉촉하고 생기 있게 빛납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목욕하는 것이 괜찮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상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 장미는 고운 티슈나 깨지기 쉬운 실크 조각처럼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 다루면 쉽게 찢어지거나 구겨집니다. 거친 수세미를 실크 스카프에 사용하거나 끓는 물에 담그지는 않겠지.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30에서 40대의 목욕 습관을 고수할 때 노화되는 피부에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으려면 매일 목욕을 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위생을 유지해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한 질문입니다. 피부 건강을 연구하는 피부과 의사인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0세 이상의 대부분의 여성에게 전신 목욕이나 샤워는 일주일에 2, 3회만 필요합니다. 잠시 동안 그 내용을 이해해 보십시오. 7번이 아니라 2, 3번 정도 말입니다.
다른 날에는 겨드랑이, 발, 은밀한 부위 등 필수 부위를 빠르게 집중적으로 씻어내는 것이 완벽하게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피부에 무리를 주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빈도가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목욕 방법도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거품을 내고 오래도록 향기를 남기는 강한 향이 나는 비누를 찾거나 스파에서 탈출한 듯한 느낌을 주는 길고 증기가 많은 샤워를 즐깁니다. 문제: 이러한 습관은 노화된 피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독한 비누, 특히 화학물질이나 향수가 함유된 비누는 수분을 더욱 빨리 제거하는 반면 뜨거운 물은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피부의 천연 오일을 흡수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부는 팽팽하고 벗겨지며 조기에 주름이 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피부과 전문의는 순하고 무향의 클렌저로 바꿀 것을 권장합니다. 벗겨짐 없이 세척하도록 고안된 순하고 크림 같은 포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한 온도로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 즐겼을 마라톤 목욕보다는 최대 5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샤워가 목표입니다. 아직도 20대처럼 목욕을 하고 있다면 이제 일상을 다시 생각해 볼 때다. 당신의 피부는 단지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따라 적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목욕을 너무 많이 하면 피부가 노화된다는 생각이 방심하게 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사실은 여러분의 가정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직관에 어긋나는 것 같죠? 결국 우리는 세탁이 세균을 막아준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저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부는 단지 수동적인 외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요새로서 박테리아, 곰팡이 및 기타 미세한 침입자로 가득 찬 세계에 대항하는 신체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그 방어의 비결은 피부의 천연 오일과 미생물 군집이라는 두 가지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봅시다. 피부는 수분을 가두는 동시에 유해한 병원균을 차단하는 밀봉제 역할을 하는 얇은 오일막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일만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는 또한 미생물 군집이라고 알려진 것을 형성하는 좋은 박테리아를 포함하여 수조 개의 미생물이 번성하는 생태계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동맹을 개인 보안팀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악당,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를 몰아내고 그들이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오일과 미생물 군집은 함께 건강에 필수적인 역동적인 보호막을 만듭니다. 과도한 목욕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비누, 특히 거친 비누로 문지르거나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마다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방패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씻어내고 유익한 박테리아를 닦아내면 피부가 노출되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것은 성벽을 허물고 경비병들을 집으로 보낸 다음 왜 침략자들이 왈츠를 추며 들어왔는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피부에서 유분이 덜 생성되고 회복 속도가 느린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이 효과가 증폭됩니다. 과도한 목욕은 단지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염의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곰팡이 감염입니다.
피부의 보호 장벽이 손상되면 무좀, 효모 감염, 심한 발진의 원인이 되는 칸디다균과 같은 곰팡이가 따뜻하고 습한 부위에 자리 잡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습진과 피부염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씻으면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고 염증이 생겨 작은 자극이 낫지 않는 고통스럽고 가려운 반점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균 감염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자연적인 방어력이 없으면 피부는 박테리아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박테리아는 작은 상처나 균열을 통해 빠져나가 궤양, 종기 또는 심지어 봉화지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더 깊고 잠재적으로 심각한 감염입니다. 과도한 목욕을 하고 천연 오일과 미생물 군집을 보존하면 건조함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적은 것이 더 좋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오랫동안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샤워를 좋아했습니다. 욕실을 두꺼운 안개 구름으로 가득 채우고 거울을 백지 상태로 만들고 고급 스파에서 방금 나온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샤워를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긴장을 녹여주는 열기가 당신을 감싸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는 위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은 냉정한 현실은 일단 70세가 되면 그 사랑받는 의식이 조용히 탈출구에서 숨겨진 위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큰 문제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뜨거운 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에서 시작됩니다. 끓어오르는 폭포수 아래로 발을 디디면 혈관이 확장되어 반응하여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신체의 자연적인 냉각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빨리 적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시스템은 탄력적이지 않습니다. 혈압 강화는 특히 화장실에서 사소한 불편함에서 연쇄적인 위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기증이 밀려오거나 방이 기울어지는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바닥에 구겨지면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단단한 타일과 험난한 가장자리로 둘러싸인 매끄럽고 젖은 표면 위에 서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균형을 잃으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낙상의 80% 이상이 화장실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미끄러운 바닥, 혼란스러운 증기,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의 조합이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너무나 흔한 재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70세 이후의 추락은 단지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잠깐 웃어넘기는 순간이 아닙니다. 위험은 훨씬 더 높습니다.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이 부러지는 부상, 종종 침습적 수술, 수개월의 재활, 때로는 영구적인 독립이동이 필요한 부상, 또는 더 심한 경우 머리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가장자리나 바닥에 부딪히면 뇌진탕, 뇌출혈 또는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개골과 뇌가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상이 즉시 심각하지 않더라도 여파는 만성 통증, 이동성 감소 또는 보행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샤워 중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미래 전체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뜨거운 물로 헹구기를 갈망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게 하는 선배를 알고 있다면 편안함을 희생하지 않고 의식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열을 되돌리십시오. 데우지 않고 따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기분이 좋으면서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끈거리지 않는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랍스터처럼 보인다면 물이 너무 뜨거워서 당신의 몸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욕실을 안정성의 요새로 만드세요. 샤워기 입구 근처와 벽을 따라 손잡이 발을 설치하십시오. 견고하고 안정적인 앵커이므로 약간의 흔들림이라도 느껴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샤워 의자나 의자도 고려해 보세요. 앉으면 목욕이 균형 잡힌 행동에서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경험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중요한 팁. 샤워 중에 현기증이 발생하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즉시 바닥이나 의자로 몸을 낮추십시오. 천천히 숨을 쉬고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안전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얼굴에 시간과 관리를 투자합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 모이스처라이저를 듬뿍 바르고,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 세럼을 바르고,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 럭셔리한 아이크림을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성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거의 건너뛰지 않는 자기애의 작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발해 같은 수준의 헌신을 드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나는 샤워 중에 빠르게 문지르는 것이나 흔하지 않은 페디큐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매일매일 돌본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수록 간과되기 쉬운 바른 건강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이를 방치하면 놀라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지, 특히 발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작은 상처, 긁힌 자국 또는 자극이 치유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느린 치유 과정은 발을 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만듭니다. 제대로 세탁하고 건조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발가락 사이에 따뜻하고 습한 구석에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발 위생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감염에 대한 공개적인 초대입니다. 가장 큰 범위, 방치되고 촉촉한 발을 좋아하는 무좀과 같은 곰팡이 감염. 샤워를 하거나 땀을 흘린 후 완전히 건조시키지 않으면 그 갇힌 수분이 온상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거나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진행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노인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의 경우 발이 젖으면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궤양은 의학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는 고통스럽고 느리게 치유되는 염증입니다. 그리고 발톱도 간과하지 마세요. 너무 짧지 않게 일직선으로 자르지 않고 적절하게 다듬지 않으면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박테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진입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거의 생각지도 못한 발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몇 번만 목욕을 하더라도 발에는 일관되고 매일 TLC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하는 루틴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간단한 세탁으로 시작하세요. 전체 샤워를 건너뛰는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면대를 잡거나 욕조에 서십시오. 순한 비누와 따뜻한, 뜨겁지 않은
물을 사용하여 먼지와 땀을 부드럽게 닦아냅니다. 건조에 특히 주의하세요. 수건만 닦고 끝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두드려서 말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 발가락 사이의 습기를 한 방울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는 곳은 숨어있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갈라지고 건조한 피부를 방지하기 위해 윗부분과 밑창의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벌어진 발 뒤꿈치는 통증이 있고 감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는 발가락 사이의 로션은 사용하지 마세요. 발이 아프거나 붓거나 얼얼해지기 시작하는지 살펴보세요. 단순히 노화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는 혈액순환장애나 신경 문제에 대한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 나이가 들수록 더욱 흔해집니다. 의사와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발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감염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힘차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종종 금기시되지만 70세 이상의 여성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주제인 은밀한 부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위생의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를 헤쳐나가는 동안 이는 편안함, 건강, 웰빙의 초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스럽거나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흔히 나누는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제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의 개인 공간은 70세 이후에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십 년 전, 예를 들어 30대나 40대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청소 방법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몸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지속적인 불편함, 반복적인 감염 또는 너무 심한 자극을 초래하여 일상생활에 그림자를 드리워 걷거나 앉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은밀한 부위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첫째, 대부분의 여성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사이에 발생하는 폐경기 이후 자연 윤활이 크게 감소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는 급락하여 낮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조직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약간 연마성이 있는 비누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가벼운 불편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따끔거림, 붉어짐, 심지어 지속되는 자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질 환경의 pH 균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생식기에는 이 부위가 자연적으로 산성인 pH, 보통 3.8에서 4.5를 유지하는데 이는 내장된 보안 시스템처럼 유해한 박테리아와 효모를 막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산도는 점차 약해지며 중성 pH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미묘한 변화로 인해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증, 효모 감염, 과 같은 감염이 발생하기가 더 쉬워지며 특히 위생 루틴이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부 자체가 변형됩니다. 은밀한 부위의 조직은 콜라겐과 탄력성을 잃어 마치 티슈 페이퍼처럼 더 얇고 약해집니다. 거친 비누, 거친 수건 또는 지나치게 세게 문지르면 민감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 가려움증, 쓰라림, 심지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강력한 항균 비누, 꽃향이 나는 바디워시 또는 절대 금지인 세정제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연방어 체계에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질 생태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유산균과 같은 좋은 박테리아를 제거하여 유해한 미생물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면 불균형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말썽꾸러기들을 위한 레드카페트를 깔게 됩니다. 특히 두싱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의 유물입니다. 이는 유익한 식물상을 폭발시키고 심지어 박테리아를 생식기관으로 더 깊이 밀어넣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질 내부에는 놀라운 자가 청소 기능이 있습니다. 자연 분비물이 작업을 처리하므로 거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 외부 부위의 경우 단순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만으로도 균형을 깨지 않고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클렌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민감한 피부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순하고 무향 옵션을 선택하세요. 최소한의 성분으로 저자극성 포뮬러를 생각해보세요. 수세미, 스펀지 또는 긁히는 수건은 사용하지 마세요. 손은 작업의 가장 부드러운 도구이므로 자극이나 작은 상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으세요. 여기서는 마찰이 적입니다. 대신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가볍게 두드려 피부를 악화시키지 않고 수분을 흡수해주세요. 너무 자주 또는 너무 공격적으로 세탁하면 냄새를 없애기보다는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문지르면 더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과도하게 세탁하면 아래에 있는 미생물의 조화가 파괴되어 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을 막는 좋은 박테리아가 죽습니다. 나쁜 행위자가 장악하면 세탁 자체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탁을 더 많이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샤워 후 나온 후 상쾌함이 덜하거나 더 나쁘게는 직후에 가려움증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일상생활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황금률. 적을수록 좋습니다. 부드럽고 최소한의 접근 방식은 은밀한 부위를 건강하고 편안하며 자연스럽게 균형을 유지하여 신체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도록 합니다. 아직도 이 비디오를 보고 계시고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3번의 댓글을 달아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막 목욕을 마치고 좋아하는 모이스처라이저를 부지런히 발랐는데도 피부가 여전히 당기거나 가렵거나 벗겨지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안도감을 바라는 듯합니다. 또는 한때 생기가 넘쳤던 머리카락이 이제는 축 늘어지거나 부서지기 쉽고 윤기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컨디셔너를 아무리 많이 바르더라도 좌절감에 빠져 스킨케어나 헤어케어 제품을 버리기 전에 종종 간과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때로는 철분과 같은 고농도의 미네랄이 함유된 경수는 건강한 피부와 머리카락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욕물의 품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부와 머리카락이 이미 더 취약한 70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경수는 잘못된 방식으로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수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용해된 미네랄은 단지 헹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부에 미묘하고 완고한 잔여물을 남깁니다. 이 필름은 장벽 역할을 하여 비누와 클렌저가 완전히 씻겨 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대신 비누 찌꺼기, 모공을 막고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거칠고 건조하며 자극을 주는 백악질의 끈끈한 층만 남게 됩니다. 습진, 피부염, 건성과 같은 질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에게 이는 재앙을 초래하는 비결입니다.
미네랄 축적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가려움증을 심화시키며 더 빈번하고 더 심각하며 진정시키기 어려운 재발을 촉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수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미 수분과 탄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화된 피부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피부 표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수는 또한 머리카락을 표적으로 삼아 두피와 가닥에 미네랄을 침착시킵니다. 이러한 축적은 모발의 무게를 줄여 모발을 밋밋하고 생명력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모발을 부드럽고 윤기 있게 유지하는 천연 오일을 제거합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부서지기 쉽고 파손이 악화되며 심지어 가늘어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노화로 인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많은 나이든 여성들에게 자신감에 큰 타격을 줍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활용하여 잠에 들 수 있게 해주는 진정의식입니다. 수면을 향상시키는 이 비법 뒤에 숨은 과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온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변동하며 저녁에는 잠이 들라는 신호로 약간 떨어집니다. 체온 바로 위인 98에서 100디그리 파레나이트 정도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심부 체온이 상승합니다. 그런 다음 밖으로 나가서 말리면 빠르게 냉각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저녁 물놀이를 모방하고 증폭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빠른 쿨다운은 뇌의 수면을 관장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내 더 빨리 숙면하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도를 넘어 따뜻한 목욕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나 단순히 너무 오래 앉아 있을 때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지내는데 흔히 발생하는 장벽인 관절 경직을 완화합니다. 또한 노인을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따뜻한 물은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 차분한 느낌을 줍니다. 이 의식을 극대화하려면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입욕하기 한두 시간 전에 목욕을 하세요. 목욕 시간이 가까워지면 잠이 들 만큼 몸이 식을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일찍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물에 라벤더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추가하여 경험을 향상시키세요. 그 향기는 심박수를 늦추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마음을 진정시켜 목욕의 진정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을 끓이지 말고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밖으로 나갈 때 땀을 흘리거나 얼굴이 붉어지지 않고 포근함을 느껴야 합니다. 너무 더우면 졸리기는커녕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일관된 취침 시간 루틴, 어두운 조명, 좋은 책과 결합하면 피곤하지 않고 상쾌한 밤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척이는 것이 일상이라면 이 간단하고 저렴한 조정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편안한 잠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의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 냉철한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하는 방식은 단지 청결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심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헹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혈압, 심장질환 또는 순환장애와 같은 질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목욕 습관은 심혈관계를 지원하거나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적으로 심장의 탄력성을 약화시키며 수온이나 목욕 시간과 같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체중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연관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편안한 몸에 담그는 것과 위험한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가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104디그리 파레나이트가 넘는 너무 뜨거운 욕조에 들어가면 신체가 스스로 냉각하려고 시도하면서 혈관이 빠르게 확장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락하여 현기증이 나거나 방향 감각을 잃거나 실신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혼자 있거나 발이 불안정한 경우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에너지를 위해 일부 사람들이 맹세하는 비법인 차가운 물로 헹구면 혈관이 빠르게 수축되어 혈압이 급등하고 저항에 맞서 심장이 더 세게 뛰게 됩니다. 건강한 젊은 심장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노화된 심장의 경우 가슴 통증, 심계항진 또는 그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20분, 30분, 40분 동안 몸을 담그면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혈관을 더욱 확장시켜 혈류 효율을 저하시키고 뇌와 심장으로의 산소 전달을 감소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현기증, 숨가쁨 또는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알리는 안개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목욕하는 동안 마음을 보호한다고 해서 의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극도로 뜨겁거나 얼음처럼 차가운 것을 피하면서 98에서 100디그리 파레나이트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목욕 시간은 10에서 15분으로 제한하세요. 긴장을 풀 수 있을 만큼 길고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을 만큼 짧습니다. 나갈 준비가 됐을 때 20대처럼 펄쩍 뛰지 마세요. 혈액순환이 조절되면서 몸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손잡이나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서십시오. 샤워 욕조 콤보가 있는 경우 낙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욕 의자에 앉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신호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목욕 중에 어지러움, 허약함, 비정상적으로 따뜻함 또는 숨이 가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즉시 나가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목욕 루틴을 몇 가지 주에 깊게 조정하면 목욕 루틴이 계속 튼튼하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요. 숙녀분들.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70세 이후의 목욕에 관한 8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목욕이 어떻게 피부를 더 빨리 노화시킬 수 있는지부터 뜨거운 샤워의 놀라운 위험에 이르기까지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목욕이 잠을 더 잘 자게 하는 방법까지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팁을 통해 노후를 헤쳐나가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잠시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나요? 나는 당신에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매일 샤워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발에 더 많은 사랑을 주거나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순한 클렌저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의견을 남기고 오늘 배운 것 중 인생에서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결하고 대화를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동안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이 팁이 필요할 수 있는 친구와 공유하고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실용적인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을 위해 여기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을 돌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